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모집단이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확장되었을 때 두 그룹에 대한 특성,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특성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비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 그러면 두 그룹에 있어서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걸 검증하는 문제였고요. 그럴 경우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이제 결과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거기 한번 읽어보면요. 두 개 모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소비자 집단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거기서 N1명을 뽑았어요. X1, X2에서 N1명을 뽑았고요. 두 번째가 여자 소비자 그룹 집단이라고 해봐요. 거기서 Y1, Y2에서 YN2, N2명을 이제 각각 정규 분포로부터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 정규 분포는 첫 번째 집단은 평균이 μ1, 분산이 시그마1 제곱이고요. 두 번째 집단은 평균이 μ2,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2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럴 때 각각 모집단에 대한 분산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집단에 대한 모수니까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두 개의 집단에 대한 즉 남자 소비자 집단과 여자 소비자 집단에 있어서의 분산이 동일할 때 같을 때 즉 시그마1 제곱 이꼬로 시그마2 제곱 이꼬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두는 거죠. 이게 같을 때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기 때문에 분산을 공통으로 하나로 추정을 합니다. 그 합동 추정량을 SP 제곱이라고 두는데요. SP 제곱은 분자를 보면은 뭐냐면은 첫 번째 집단에서 N1명을 뽑았잖아요. N1-1 가로 닫고 S1 제곱 그러면 첫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 합이 되는 거고요. 즉 뭐냐면 S1 제곱은 xi-μ1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n1 빼기 1로 나눈 것 그것이 분산이잖아요. s1 제곱. 그러니까 s1 제곱에서 n1-1을 곱한 거는 시그마 xi-x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집단의 분산 s2 제곱은 시그마 yi-y바의 제곱을 n2-1로 나눈 게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n2-1의 s2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그마 yi-y바의 제곱, 즉 두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는 결국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 더하기 두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을 다 더해서 자유도, 즉 첫 번째 집단의 자유도 n1 빼기 1 더하기 두 번째 집단의 자유도 n2 빼기 1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SP제곱이라고 하는 합동분산이 나오고요. 자유도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집단에서 N1-1, 두 번째 집단에서 N2-1, 두 개를 더하면 N1 플러스 N2-2가 되죠. 그런 T 검정을 통해서 검정이 수행된다. 그럼 T를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두 그룹의 차이를 보니까 뭐예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X바, 첫 번째 집단의 평균, 마이너스 두 번째 집단의 평균 Y바 에서 빼기 μ1 마이너스 μ2는 기무가슬라에서는 μ1 이꼴 μ2가 0이 되겠죠. 나누기 그 다음에 n1분의 sp제곱 플러스 n2분의 sp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바로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오차가 되는데요. x바 마이너스 y바 양쪽에 sp제곱이 있으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면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모집단에 있어서 모분산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분산이 동일할 때 모평균 차이에 대해서 검정을 하는 건, 자, 두 모집단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뽑은 것의 평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바 마이너스 y바를 생각한 거고요. 그럼 x바 마이너스 y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대값과 분산을 갖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그 판단할 수 있으니까 X1에서 X1을 남자 소비자 집단에서 뽑은 것, Y1에서 YN2가 여자 소비자 집단에서 뽑은 것, 각각 정규분포 μ1 시그마1 제곱과 평균 μ2 분산 시그마2 제곱을 따르는 데서 뽑았다는 거죠. 그럴 경우 X바 마이너스 Y바라고 하는 뽑은 것의 평균의 차이는 기대값이 μ1 마이너스 μ2가 되고요. 분산은 N1분의 시그마 제곱 플러스 N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합동 추정량 SP 제곱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런 겁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예요? 편차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x에 있어서의 편차 제곱합이라는 건 뭐예요? xi-x바의 제곱 시그마 xi-x바의 제곱이잖아요. 그것을 n1-1로 나눈 게 s1 제곱이니까 바로 n1-1 곱하기 s1 제곱은 시그마 xi-x바의 제곱, 즉 첫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S2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S2 제곱은 yi-y바의 제곱을 시그마 다 더해서 n2-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n2-1 곱하기 S2 제곱은 뭐가 돼요? yi-y바 시그마 yi-y바의 제곱이니까 즉 두 번째 그룹의 편차 제곱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SP 제곱은 분자는 첫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 더하기 두 번째 집단의 편차 제곱합 나누기 자유도 n1 빼기 1 플러스 n2 빼기 1 해서 SP 제곱이 구해진 거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자유도 n1 플러스 n2-인 t분포를 따르는 통계량을 이용해서 t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t검정 통계량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추정량 분포 뭐죠? x바 마이너스 y바 빼기 μ1 마이너스 μ2 나누기 밑에 분모는 뭐예요?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오차 즉 n1분의 sp제곱 플러스 n2분의 sp제곱의 루트인 거죠. sp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sp 루트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자유도는 n1 빼기 1 플러스 n2 빼기 1 그래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러한 모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경우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게 만족 안 하는 경우예요. 즉 두 집단에 대한 확률표본 x1에서 x1, y1, y2가 정규분포로부터 뽑았는데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 집단의 분산이 다를 때예요. 그럴 때는 정확한 독립이표본 t검정을 하지 않고요. 자유도를 일부 수정해서 근사적인 t검정을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t검정 통계량은 식에 나와 있듯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μ1 마이너스 μ2고요. 나누기 루트 n1분의 s1 제곱 플러스 n2분의 s2 제곱 다르기 때문에 s1 제곱 s2 제곱을 따로따로 집어넣은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요정 자유도는 되게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큰 문제는 여러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두 모집단에 있어서 시그마1 제곱과 시그마2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고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정확한 이표본 t 통계량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자유도를 수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결과를 출력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항상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할 때는 첫 번째 두 집단의 분산이 어떨 때 같을 때 독립이표본 t검정 다를 때
자유도를 수정한 근사적 T 검정을 하게 되고 그 두 가지 결과를 모든 소프트웨어에서는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엑셀도 그렇고요. SPSS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SPSS라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세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요. 대부분 통계 소프트웨어는 다 그렇게 제공해 준다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모집단에 대한 비교를 있어서 먼저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가 다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게 핵심이 되고요. 그래서 분산의 동일성 검증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자료가 흩어진 관점에서 분산이 동일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바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가정을 검토하는 단계다. 그래서 1단계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귀무가설,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 대립가설, 두 집단의 분산은 다르다.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유의 수준을 알파를 결정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귀무가설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를 판단하는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면 되고요. 그에 맞는 P값을 계산해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는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의 동일성 과정이 깨지는 거죠. 가능한 기각이 안 되는 게 현명하겠죠. 그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동일성 검증의 중요성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그런 현대 산업에 있어서 제품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분산이 동일한가 아닌가는 되게 중요한데요. 두 모집단의 분산도 동일한가 아닌가도 이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뭐 일정한 규격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 공정에 따라 베어링의 평균 지름은 같은데 분산이 다르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성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수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 입장에서는 두 집단에 대한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핵심이다. 그럴 때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할 때와 다를 때의 결과를 따로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집단의 분산이 같은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일을 1단계로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갔어요. 그래서 귀무가설 시그마 1제곱 이꼬르 시그마 2제곱, 대립가설 시그마 1제곱과 시그마 2제곱은 다르다. 유의 수준 알파는 뭐 5% 또는 뭐 1% 이렇게 결정하면 되고요. 대립가설은 귀무가설과 얼마나 합치되는가 이런 걸 보면 되고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P값을 계산하면 되고요. 계산된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기각이에요. 크면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두 집단의 분산을 확인하고 그 다음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